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2024 중앙대 수리 논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사실 이 강의는, 이 영상은 학생들 또는 학부모님들께서 많이 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출제 경향, 좀 디테일한 출제 경향 및 그 다음에 또 중앙대만의 특징 이런 것들은 제가 올해 모의 논술, 학교에서 실시했던 그리고 작년 기출문제 요 정도 영상은 일단 올려드릴 거거든요. 그때 거기서 자세히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건 아마 수험생이 들어야 사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볼게요. 올해 일단 중앙대 수리 논술은 일단 변화가 많습니다. 변화가 꽤 많거든요. 그래서 중대 같은 경우는 일단 제일 큰 특징은 작년까지는 과학 논술을 봤잖아요. 과학 논술을 봤었는데 올해부터는 과학 논술이 폐지가 됐습니다. 이제 수리 논술만 보는 학교고요. 이게 일단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은 작년까지는 확동이 시험 펌에 추가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원래 중대는 그 2022년 선택형 수능으로 바뀌기 전까지는 항상 1번 문제가 확률 통계 문제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 2년 정도 확통을 뺐죠. 뺐다가 올해부터 다시 확통이 들어왔습니다. 확통이 다시 추가돼서 이제는 전범위가 된 거죠. 고일 수학부터 해서 미적분, 기하, 통까지 전범위에서 일단 출제를 하겠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수험생 입장에서는 중앙대 같은 경우는 일단 어찌되었건 그래도 거의 한 10여 년, 10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 거의 비슷한 출제 경향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대비할 때는 굉장히 유리하죠. 유리하기 때문에 일단 중앙대 같은 경우는 시간이 허락한다면 최대한 많은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게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중앙대 기출문제요.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중앙대 같은 경우는 의대나 약학과가 별도의 문제를 가지고 시험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자연 1, 자연 2에서 뭐 오전, 오후라고 있다면 오후에 보는 친구들 다 같은 시험지로 봐요. 그래서 일단 의대만 기준으로 본다면 다른 대학교의 의대에 비해서 별도로 문제를 출제하는 다른 대학교에 비교해서 난이도가 좀 편하죠. 이제 이해 가시겠죠? 네, 좀 편한 편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논술 70% 천점 만점이거든요. 천점 만점에 논술 700, 그 다음에 내신 200점, 그 다음에 출결 100점. 그런데 어느 학교나 다 똑같이 말씀드린 것 같아요. 사실 내신과 출결 같은 경우는 거의 당락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거 일단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논술용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특이하게 중앙대가 영어를 요번에 수능 최저를 완화시켰거든요.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중앙대는 영어 1등급과 2등급을 통합해서 1등급으로 처리하겠다. 1등급을 받는 친구한테 좀 억울할 수도 있지만 2등급을 받았던 친구들은 수능에서 2등급을 받으면 그냥 중대 수리논술에서는 1등급으로 처리를 해주겠다. 라고 발표를 했어요. 발표를 했기 때문에 어찌되었건 수능 최저가 조금 실질적으로 완화된 거죠. 이해 가시죠? 무슨 얘기인지? 오케이. 자, 요렇게 해서 중앙대 논술 같은 경우는 일단 요렇습니다. 요렇고 이제 모집 인원은 뭐 문이과 합치면 478명을 모집하는데요. 어찌됐건 수리 논술 기준으로 말씀드린다면 자연계열에서 261명을 뽑고요. 어찌되었건 전체 정원의 10%, 약 10% 정도를 논술을 선발하는 학교입니다. 그 다음에 시험 날짜는 11월 25일이니까 수능 끝나고 9일 뒤에 보나요? 수능 끝나고 9일 뒤에 보니까 사실 어, 끝나고 나서 정말로 막 미친 듯이 준비를 한다면 그래도 어찌되었건 실력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은 좀 있는 학교죠. 있는 학교다라고 일단 아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경쟁률은 평균 경쟁률입니다. 저 70대 1은 평균 경쟁률인데 실질적으로 실질 경쟁률은 작년 같은 경우는 한 14대 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4대 1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그렇게 그냥 거의 5분의 1 정도 되나요? 네, 5분의 1로 확 줄어들고요. 사실 14대 1이면 인기 있는 학교에 인기 있는 과의 학종 경쟁률보다도 낮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논술은 수능 최저, 중앙대 수능 최저가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그 수능 최저를 실제로 통과하는 아이들만 응시를 할 거고요. 그래서 보통 실질 경쟁률은 14대 1이다. 바꿔 말하면 해볼만 하죠. 출제 경향의 일관성 유지하고 있고요. 어찌되었건 기출 문제를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이 어찌되었건
수능 끝나고 9일 뒤니까 한 일주일 정도의 시간도 확보돼 있고요. 물론 지금부터 그래도 뭐 하루에 1시간 정도 시간 내서 준비를 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이게 사실 쉽지는 않잖아요. 쉽지 않아서 어찌 되었건 준비 잘하면 가능도 하겠다. 가능도 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시험 시간은 120분을 보고요. 그다음에 시험 문항은 4문항입니다. 그래서 올해 중앙대에서 실시했던 모의 논술 문제를 보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갔어요. 1번 문제는 다시 확통 문제가 나왔습니다. 확통 문제가 나왔고요. 기대값이 나왔어요. 평균 구하는 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최근 10년치 중앙대 기출 문제를 본다면 그중에서 1번 문제의 한 절반 정도의 문제가 거의가 다 기대값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왔던 기출 문제를 잘 연습만 해놓는다면 1번 문제를 대비하는 건 그닥 어렵지 않다. 그럼 나머지는 뭐가 나왔냐라고 했을 때 일단 1순위는 기대값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대학들과 마찬가지로 조건부 확률. 확률을 조금 꼼꼼하게 봐두시면 어찌되었건 중앙대 1번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별로 지장이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번과 3번은 전통적으로 미적분에서 나옵니다. 전통적으로 미적분 문제를 출제해요. 미적분 문제를 출제하고요. 이건 뭐 다른 대학들이랑 별 차이가 없겠죠. 별 차이가 없고 그 다음에 4번이 이제 기하가 출제되거든요. 기하가 출제되는데 사실 기하를 출제하는 학교들 중에서 아주 많은 학교들은 주로 2차 곡선 쪽을 해요. 2차 곡선 쪽에서 포물선, 타원, 쌍곡선 이것과 뭐 미분을 살짝 결합시킨다던가 음함수의 미분법 이런 식으로 출제를 보통 많이 하는데 중대 4번 같은 경우는 그냥 거의 독립적으로 출제를 하고요. 그래서 보통 다른 학교에서 잘 건드리지 않는 공간 도형 그리고 평면 벡터의 계산 이런 문제가 이번 모의 논술에서도 출제가 됐습니다. 이번 모의 논술에서 4번 문제 이렇게 나왔고요. 어찌되었건 중대 같은 경우도 모의 논술과 실제 시험 사이에 일치하는 정도가 꽤 큰 학교거든요. 그래서 일단 모의 논술을 크게 한번 본인이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답지 작성해 보시고 그 다음에 주위에서 도움을 좀 받을 수 있는 사람한테 자기의 답안지를 보여준 다음에 첨삭을 좀 받으시고요. 뭐 그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 주위에 혹시라도 그 논술 첨삭을 받을 만한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좋은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보다 수학을 조금 더 잘하는 친구 아니면 비슷하거나 좀 잘하는 친구한테 여러분의 답지를 주세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 답지를 여러분한테 단 한 번도 질문하지 않고 여러분의 답안지를 보고서 그 문제를 이해할 수 있으면 정말 잘 쓴 답지예요. 순위 논술 답지는 그래야 되거든요. 그래야 되니까 친구가 이걸 보면서 이거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됐어? 이거 왜 이렇게 됐어? 라고 한다면 그게 사실은 답안지 구성에서의 감점 포인트예요. 설명 이해 가실까요? 그래서 네, 참 좋습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에 내가 이 얘기는 했던 것 같은데 그날 수학 공부를 할 거 아니에요. 순위 논술 공부가 아니더라도 수학 공부를 하고 나서 꼭 자기 전에 그날 풀었던 문제 중에서 흔히 말하는 옛날 킬러 문제 말고요. 중킬러급 되는 문제 중에서 이 문제 내가 다시 한번 정리하고 싶어라는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만 연습장에다 문술 쓰듯이 한번 써보신 다음에 당연히 해설이 있겠죠. 해설하고 비교해 보세요. 해설하고의 그 싱크로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답지예요. 해설과 너무 좀 다르거나 아니면 해설에서 이렇게 조건들 있잖아요. 거기서 가로 안에 뭐 세타는 뭐 0과 파이 사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조건들 놓치면 사실 이게 다 감점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 2주, 3주 연습하면 사실 답안 구성하는 능력이 굉장히 좋아지거든요. 이건 선생님이 주는 팁이니까 그렇게라도 좀 준비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일단은 뒤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미적분은 그냥 사실은 그냥 수능에서 잘 나오는 주제들에 대해서 그냥 수능 준비하듯이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대 같은 경우도 좀 복잡한 적분 계산, 치환적분이나 부분적분을 이용해서 하는 복잡한 정적분의 계산 문제는 거의 매년 나와요. 매년 나오니까 그거 감안하시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넘기기 전에 얘기하지만 보통은 기대값과 조건부 확률 위주로 정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기하 같은 경우는 교과서 수준으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공간 도형 나오고 벡터 나오는 게 이거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수험생들은 알 것 같아요. 공간 도형을 배우는 목적은 뭐죠? 공간 도형은 3차원이잖아요. 우리는 3차원을 인식하는 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공간 도형을 배우는 목적은 딱 하나거든요. 주어진 상황에서 가장 적당한 평면을 하나 골라내는 거죠. 손을 쑥 집어넣어서 가장 적절한 평면 하나를 뽑아서 그 평면을
좌표평면이나 아니면 바닥에 탁 놓고 난 다음에 그다음부터는 2차원 평면 도형으로 해결하는 거거든요. 이게 공간 도형을 배우는 목적이잖아요. 이해 가실까요? 네, 그렇게 해서 교과서의 수준에 있는 문제들을 보면서 이 상황에서는 어떤 평면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바람직할까? 에 초점을 두고 정리하시면 되고요. 벡터 같은 경우는 어찌 되었건 벡터의 덧셈, 뺄셈, 내적 기본적인 연산들에 대한 연습을 좀 하시는 게 그리고 또 벡터의 크기, 흔히 말하는 절대값 요 정도로 정리를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에 대해서는 일단 의대하고 약학부를 제외한 나머지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알겠지만 3합 6이에요. 그래서 3합 6이 사실 쉽지 않잖아요. 3합 6 쉽지 않고 그다음에 뭐 의대야 뭐 거의 다 비슷하지만 어찌 되었건 의대나 약대 같은 경우는 4개 영역 등급합 5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특징은 의대나 약대 같은 경우는 어 어디 있죠? 여기. 약대까지는 과탐 중에서 잘 본 거 하나만 반영하지만 의대 같은 경우는 두 과목 평균이죠. 둘 다 잘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대학들에 따라서는 평균 낼 때 소수점이 붙을 수 있잖아요. 하나가 1등급, 하나가 2등급이면 평균 내면 1.5등급이잖아요. 그러면 소수점을 버려. 그럼 1등급으로 처리해 주겠다는 얘기인데 중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소수자리를 버리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기 때문에 가령 4개를 다 더해서 5가 돼야 되는데 5.5가 됐어요. 그러면 최저를 못 맞춘 거예요. 못 맞췄다는 건 자동 탈락이라는 얘기죠. 이해 가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다음에 영어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영어는 1등급과 2등급을 중대에서는 똑같이 1등급으로 처리해 줄게. 이런 뜻입니다. 이해 가시죠? 수능 최저가 좀 완화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학생부 반영인데 보시면 1000점 만점에서 20%니까 200점을 반영한다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보시면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이런 교과 중에서 상위 몇 개 과목을 봐요? 몇 개, 잘 본 거. 그 친구가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까지 그냥 잘 본 과목 5과목, 5과목들 그걸 환산해서 점수로 반영하고요. 그 다음에 등급 간 차이도 크지 않습니다. 크지 않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거의 모든 학교의 논술은 똑같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교과랑 출결을 반영한다고 되어 있고 모든 승부는 1000점 만점에 700점이잖아요. 여기서 승부가 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저번 말씀드리지만 논술에 의한 논술을 위한 전형. 이게 바로 논술 전형이거든요. 그렇게 감안하시면 되겠고 뭐 요거 비교 내시는 읽어보시고요. 자,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일단 중대는 항상 1번은 확률 통계에서 나오고요. 순위를 매긴다면 1번 기대값, 2번 조건부 확률, 3번 경우의 수. 이 경우의 수는 아시겠죠? 1학년 때 배웠던 그 순열 조합과 그 다음에 확률 통계 첫 단원에 나오는 뭐 원순열이라든가 큰 것이 있는 순열, 그 다음에 여러분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중복 조합 이런 문제가 나와요. 나오는데 1번 문제는 상대적으로 선생님이 봤을 때는 수능 기준으로 본다면 사실 쉬운 4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아시겠죠? 그 다음에 미적분 중심으로 2번과 3번을 출제하고요. 항상 복잡한 정적분의 계산 문제는 늘 출제되고 있다. 따라서 정적분의 복잡한 계산 문제가 출제되는 다른 학교들도 있잖아요. 예를 든다면 한양대 내죠. 그 다음에 시립대 거의 매년 내죠. 해서 정적분 계산 문제가 조금 더 연습을 하고 싶다면 그런 대학교의 기출문제를 연습하시는 게 좋아요. 이거는 선생님이 모의 논술이나 작년 기출문제를 해설하는 강의를 올릴 때 거기서 추가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그다음에 기하는 교과서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정도가 좋고 그다음에 2차 곡선이 안 나온다고 얘기할 수는 없죠. 제가 출제하는 게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어찌되었건 작년과 올해 모의 논술을 봤을 때는 공간도형과 벡터를 무시할 수는 없겠다라는 말을 꼭 드리고 싶어요.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모의 논술과 실제 본거사하고의 그 일치하는 꽤 높은 대학이에요. 높은 대학이니까 올해 모의 논술 문제를 정말 아주 꼼꼼하게 분석을 하시고요. 네. 그래서 만약 도움을 받을 때가 마땅치 않다면 담당하시는 수학 선생님이랑 같이 상담을 좀 해서 좀 도움을 받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중대는 일단 요 정도로 간략하게 일단 정리해 드렸고요. 반드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어요. 화이팅!